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원가회계 중에서 평준화 원가계산 또는 정상 원가계산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평준화 원가계산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으로 평준화 원가계산의 개념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평준화 원가 계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 전에 먼저 실제 원가 계산 그리고 예정 원가 계산이 무엇인가를 먼저 한번 봐야 돼요. 네, 실제 원가 계산이라고 하면 이 제목에서 우리가 느낌이 오죠. 실제 원가니까 말 그대로 실제 발생한 원가를 가지고 원가 계산을 하는 거구나.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제품의 제조 원가를 계산하는데 그때 실제 발생한 원가를 이용한다. 실제 원가를 이용한다. 자, 이게 바로 실제 원가 계산이다 이겁니다. 네, 이 실제 발생한 원가를 우리가 다른 말로 역사적 원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과거. 네, 과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우리 원가의 분류를 우리가 공부할 때 이미 한번 공부한 내용인데,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하는 것이냐? 원가를 계산하고 싶다. 그리고 원가를 계산한다 하는 것은 지금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원가 계산을 한다. 즉, 현재 시점으로 보면 현재 시점에 원가 계산을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원가를 계산하려고 하면 그 원가는 이미 과거에 발생을 했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시점보다 더 이전 시점, 과거 시점에 이미 원가는 발생을 한 거예요. 이미 원가는 발생을 한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이미 발생한 원가이기 때문에. 자,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발생한 그 원가를 가지고 지금 내가 원가 계산을 한다 하면 그게 바로 실제 원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과거에 이미 발생한 이 원가를 우리가 실제 원가 이렇게 말하고 다른 말로 역사적 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원가 계산을 하는데 당연히 그러면 실제로 발생한 원가를 가지고 하는 거지. 그럼 가짜 원가를 가지고 원가 계산을 하는 거냐? 자, 이 실제 원가라고 하는 것은 뭐 실제로 발생했냐 또는 이 만들어낸 가짜의 원가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과거 실제로 발생한 원가를 가지고 원가 계산을 하면 그건 실제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 원가라고 하는 것은 실제 원가만 있는 게 아니었다. 우리가 이미 한번 봤습니다. 공부한 바 있어요. 자, 지금보다 더 미래의 시점에 원가가 발생할 거라고 원가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예상을 할 수 있다. 또는 추정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하죠. 자, 예상을 할 수 있다 또는 추정을 할 수 있다. 즉,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 또는 추정을 하는 그 원가를 가지고 내가 지금 원가 계산을 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나? 그걸 우리가 예정 원가 계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 이 미래에 발생할 거라고 추정을 한 이 원가,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한다? 예정 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실제 원가, 예정 원가. 즉, 발생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미래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미래의 원가가 100원만큼 발생할 거라고 내가 합리적으로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시점에 가보면 내가 예상을 했던 이 100원하고 똑같이 발생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당연히. 왜? 미래는 항상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합리적으로 예상을 해도 실제 그 시점에 가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 가보니까 실제로는 120원이 발생했더라. 또는 실제 100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 그때 가보니까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적게 90원만큼 발생했더라. 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그때 가보면 예상을 했던 거하고 실제 발생한 원가하고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다 이겁니다. 그죠? 자, 이런 개념을, 이런 사항을, 어찌 보면 당연한 사항인데, 이 개념을 우리가 명확하게 머릿속에 먼저 넣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번 이 개념을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실제 원가라고 하는 것은 실제 발생한 원가다, 역사적 원가다 하는 거. 자, 그리고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하면서 중요하게 공부했던 원가 계산 방법이 있었어요. 자, 하나는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한번 배운 적이 있었고, 그리고 종합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배운 바 있습니다. 그죠?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은 아주 특성이 크게 달랐죠. 크게 달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개별 원가 계산하고 종합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실제로 발생한 원가를 가지고 원가 계산을 했습니다. 이 원가 계산을 배울 때는 이게 실제 원가다 아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당연히 실제로 발생한 원가를 가지고 개별 원가 계산도 하고 종합 원가 계산도 했던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실제 개별 원가 계산 또는 실제 종합 원가 계산 이렇게 부른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실제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경우, 생략돼서 그냥 개별 원가 계산이다, 종합 원가 계산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실제로 발생한 원가를 가지고 개별 원가 계산도 하고 종합 원가 계산을 하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앞에 실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략을 해서 말을 한다 이겁니다. 말을 한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는 실제 원가 가지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정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정되어 있다. 그죠? 예정되어 있는 원가다. 그러니까 이미 발생한 원가는 아닌 거예요. 자, 제품의 제조 원가 계산에 예정 원가를 이용한다. 자, 이런 말이 있고, 예정 원가를 이용한다. 자, 이 예정 원가를 우리는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 원가. 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추정을 한 원가 또는 예상을 한 원가. 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정 원가인데 그 예정 원가를 가지고 제품의 원가를 계산한다면 그걸 우리가 예정 원가 계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예정 원가 계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준화 원가 계산, 평준화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거. 자, 다른 말로 정상 원가 계산이라는 말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평준화 원가 계산 또는 이제 평준화 원가를 가지고 하는 원가 계산 방법인데 평준화 또는 정상 원가 계산 같은 말입니다. 같은 걸 의미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표준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보면 예정 원가 계산에는 크게 두 가지 평준화 원가 계산과 표준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습니까?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것도 있었고, 자, 종합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자,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웠지만 뭐 개별 원가 계산은 작업별 원가 계산이었죠. 작업별 원가 계산. 그죠? 주로 주문 작업에 대해서 우리가 개별 원가 계산을 했었습니다. 자, 종합 원가 계산은 주문 작업이 아니었어요. 주문 작업이 아니고 연속적인 공정에서 대량 생산을 할 경우 그리고 소품종이고 대량 생산이다. 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종합 원가 계산이라는 방법으로 우리가 제품의 원가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럴 때 그럼 이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원가를 어디에 집계했다? 주문을 받은 개별 작업에다가 원가를 집계했다. 그래서 우리가 작업번호 101번, 102번 그런 작업번호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작업별로 원가를 우리가 집계를 했었어요. 그리고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원가를 어디에 집계했다? 자, 종합원가 계산은 자,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했다. 그러면은 이 개별 원가 계산,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거냐? 원가 집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디에 하는 것이냐?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해서 원가를 계산하면 개별 원가 계산. 제품의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해서 원가 계산을 하면 그것은 종합 원가 계산. 그래서 결국은 원가의 집계 방법에 따라서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 평준화 원가 계산, 표준 원가 계산 요 두 가지는 뭐였습니까? 예정 원가 계산 방법이었고, 자, 이거는 예정 원가 가지고 원가 계산을 하는 거고, 우리가 실제 원가 계산을 앞에서 봤죠. 실제 원가 계산. 즉, 실제 원가 계산 그리고 예정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가, 언제 발생한 원가를 가지고 원가 계산을 하는 것이냐. 즉, 과거에 실제 발생한 원가로 원가 계산을 하면 실제 원가 계산.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 예정이 된 또는 추정된 그 원가를 가지고 원가 계산을 하면 예정 원가 계산. 자, 그런데 그 예정 원가 계산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만약에 개별 원가 계산을 하는데, 자, 평준화 원가 또는 정상 원가로 개별 원가 계산을 하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평준화 개별 원가 계산 또는 정상 개별 원가 계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종합 원가 계산을 하는데 평준화 또는 정상 원가를 가지고 종합 원가 계산을 하면 평준화 종합 원가 계산 또는 정상 종합 원가 계산. 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표준 원가를 가지고 개별 원가 계산을 하면 표준 개별 원가 계산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표준 원가를 가지고 종합 원가 계산을 하면 또 표준 종합 원가 계산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자, 아까 우리 배웠죠? 실제 원가를 가지고 개별 원가 계산하면 실제 개별 원가 계산. 실제 원가로 종합 원가 계산하면 실제 종합 원가 계산. 자, 그렇게 말을 했었죠. 자, 그래서 결국은 원가를 집계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리고 실제 원가로 하냐 아니면 예정 원가로 하냐에 따라서 원가 계산 방법이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자, 이걸 우리가 짝지어서 자, 그렇게 원가 계산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정 원가 계산의 평준화 또는 정상 원가 계산과 표준 원가 계산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이 두 가지는 예정 원가 계산 방법에 속하는데, 그럼 두 개는 또 어떻게 다른 거냐? 이걸 한번 볼게요. 자, 평준화 원가 계산이라고 하면, 자, 다른 말로 우리가 정상 원가 계산하고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자,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는 실제 원가를 가지고 그냥 원가 계산하는 거예요. 원가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조 간접 원가,
제조 간접 원가는 우리가 계속 앞에서 배웠지만 제조 간접 원가는 배부를 해야 되는 원가였죠. 배부를 해야 되는 원가다. 자, 배부를 해야 되는 제조 간접 원가만 뭐로 한다? 예정 원가로 하는 겁니다. 예정 원가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가 아무리 실제 원가라 하더라도 제조 간접 원가가 예정 원가로 들어가 버리면 이 전체 합계 제조 원가는 당연히 예정 원가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당연히 실제 원가가 아니니까. 합산을 해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평준화 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 원가만 예정 원가로 원가 계산을 하는 방법. 직접 재료 원가와 노무 원가는 실제 원가 그대로 사용한다 하는 것이고, 자, 표준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 표준이죠. 원가 중에 표준 이 말입니다. 원가 중에서 표준이 되는 원가 이 말이에요. 자, 그 원가 중에서 표준이 되는 그 원가, 그걸 우리가 표준 원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 표준 원가를 가지고 원가 계산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 표준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 원가도 직접 노무 원가도 제조 간접 원가도 모두 예정 원가를 가지고 원가 계산을 해요. 자, 이 예정 원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표준 원가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정 원가 중에서도 표준 원가인 겁니다. 표준 원가. 그러니까 직접 재료 원가도 표준 원가라는 예정 원가를 가지고 원가 계산을 하고, 직접 노무 원가도 마찬가지고, 제조 간접 원가도 마찬가지로 표준 원가라고 하는 예정 원가를 가지고 원가 계산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직접 재료 원가,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 제조 원가라면 모두 어떤 원가? 표준 원가라고 하는 그 예정 원가를 가지고 원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 합계도 당연히 예정 원가가 될 수밖에 없고, 자, 이 합계도 당연히 표준 원가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뭐에 대해서 먼저 배우겠다? 자, 평준화 원가 계산에 대해서 먼저 배우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준화 또는 정상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재료 원가와 노무 원가는 그냥 실제 원가 그대로 쓰는 거니까 별 볼 게 없어요. 그죠? 문제는 제조 간접 원가를 실제 원가로 하지 않고 예정 원가로 한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지? 그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이제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왜 필요한가? 이걸 한번 봐야 되겠어요. 왜 필요한가?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제조 간접 원가는 배부를 거쳐서 배부의 과정을 거친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테고, 그럼 제조 간접 원가 배부의 과정을 한번 봐요. 자, 우리가 제조 간접 원가 배부를 아주 많이 배웠는데, 자, 처음에 하는 게 뭐였냐? 배부율을 계산하는 걸 우리가 먼저 했습니다. 그죠? 배부율을 계산한다. 자, 그 배부율 계산 방법에는 뭐 공장 전체 배부율, 뭐 부문별 배부율 하는 것도 우리가 배웠고, 그 과정에서 보조 부문 원가를 배부하는 것도 우리가 배운 바 있어요. 어쨌든 자,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배부율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배부율에 따라서 이제 뭘 한다? 원가 대상에 배부하는 겁니다. 자, 이 원가 대상이 만약에 제품이라면 이 원가 대상이 제품이라면 결국은 제품에 배부하게 되는 거죠. 제품 A, 제품 B, 제품 A와 제품 B의 원가를 우리가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원가 대상은 뭐가 된다? 제품 A와 제품 B가 원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제품 A와 B의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에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하게 돼요. 그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배부율을 한번 봐요. 자, 왜 그러냐면 일단 제조 간접 원가가 제품 A와 제품 B, 제품 A와 B에 뭐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 자 있는데,
직접 재료 원가나 A와 B 제품이 있으면 직접 재료 원가나 노무 원가는 어차피 이건 직접 원가다. 그래서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100원, 100원, 여기는 200원, 200원 이렇게 A 제품과 B 제품에 직접 추적 가능한 원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한 원가이기 때문에 바로 쉽게 해서 바로 계산하는 게 가능하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제조 간접 원가가 예를 들어서 전체 합계가 500원이었어. 근데 이 500원을 제품 A와 B에 어떻게 배부할 것인가? 그죠? 그거에 따라서 뭐가 정해집니까? 여기에 얼마, 여기에 얼마? 배부 금액이 정해지죠. 이 배부 금액이 정해져야 제품 A의 제조 원가는 얼마다, 제품 B의 제조 원가는 얼마다. 이게 정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배부가 되어야 제품의 원가가 최종적으로 계산이 될 수 있다. 그러려면 결국은 뭐가 필요하다? 배부율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배부율이 일단 계산이 먼저 되어야 그 다음에 배부를 하든 말든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럼 배부율은 어떻게 계산했냐?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제조 간접 원가 배부율은 자, 제조 간접 원가를 뭐로 나누었다? 배부하려면 뭐가 필요했습니까? 배부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했죠. 배부 기준이 필요했다. 그래서 제조 간접 원가를 뭘로 배부했다? 뭐 배부 기준이 만약에 직접 노무 시간, 직접 노무 시간이 배부 기준으로 한다면 직접 노무 시간을 만약에 배부 기준으로 한다면 그러면 결국은 제조 간접 원가를 뭘로 나눈 거예요? 직접 노무 시간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직접 노무 시간 1시간당 제조 간접 원가 얼마씩 배부한다. 자, 이렇게 계산되는 게 그게 배부율이었어. 자, 그런데 이 제조 간접 원가를 자,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를 가지고 실제 발생한 배부 기준, 예를 들어서 직접 노무 시간이면 실제 발생한 직접 노무 시간으로 나누어서 배부율을 계산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다? 아, 실제 배부율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를 실제 발생한 뭐 배부 기준을 직접 노무 시간으로 하면 실제 발생한 직접 노무 시간으로 나누어 주면 그것이 바로 실제 배부율이다 이겁니다. 실제 배부율. 우리 앞에서는 뭐 실제 배부율 이런 말 안 쓰는데 자, 이제는 실제 원가, 예정 원가가 나오니까 아, 실제 원가를 가지고 실제 발생한 직접 노무 시간으로 나눠서 배부율 계산했으니까 아, 실제 배부율이구나 하고 여러분도 이제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다. 실제 배부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배부율은 다 뭐였다? 실제 배부율이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배부율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실제 배부율은 어떻게 됩니까? 실제 배부율은 결국은 실제 제조 간접 원가가 모두 다 집계가 되어야 배부율을 계산할 수 있겠네. 자, 실제 제조 간접 원가. 제조 간접 원가는 뭐가 있어요? 간접 재료 원가, 간접 노무 원가, 간접 재료 원가, 간접 재료 원가, 간접 노무 원가, 간접 경비 원가에다가 거기다가 직접 경비 원가까지 모두 다 합친 것이 제조 간접 원가였죠. 그죠? 그럼 이 제조 간접 원가가 모두 다 집계가 완료가 되어야 그래야 실제 제조 간접 원가가 하는 게 확정이 되겠지. 이게 다 집계가 다 완료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 발생한 걸 가지고 하려면 실제 얼마가 발생했다. 간접 재료 원가는 얼마 발생했다. 간접 노무 원가 얼마 발생했다. 하는 거를 모두 다 집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집계가 다 끝나야 결국은 실제 배부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직접 노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노무 시간이 만약에 이 배부 기준을 직접 노무 시간으로 한다면 직접 노무 시간도 전부 다 집계가 다 끝나야 결국은 분자하고 분모가 다 집계가 끝나야 실제 배부율이 계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자, 언제 배부율이
결국은 계산될 수 있다. 회계 기간 말이 되어야 비로소 뭐가 계산된다? 실제 배부율이 계산될 수 있다. 그래야 배부가 완료될 수 있다 이겁니다. 회계 기간 말이 되어야 예를 들어서 2000X1년이다. 2000X1년을 우리가 회계 기간으로 한다. 그러면 2000X1년 1월 1일부터 예를 들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2000X1년 회계 기간 동안에 제조 간접 원가가 이 1년 기간 동안에 총 얼마 발생했다. 그리고 직접 노무 시간이 총 몇 시간 발생했다 하는 게 1년 동안에 이게 다 집계가 분자와 분모가 다 집계가 되어야 비로소 실제 배부율이 계산될 수 있겠죠. 회계 기간 말이 되어야 비로소 배부율은 계산될 수 있다. 그죠? 그래야 배부가 된다. 이겁니다. 결국은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회계 기간 말이 되기 전까지는 결국 회계 기간 중에는 배부를 할 수 있다 없다? 배부를 할 수 없다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왜? 배부율을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실제 제조 간접 원가가 전체 얼마가 발생했는지 실제 배부 기준, 직접 노무 시간이 얼마가 발생했는지 하는 것을 회계 기간 중에는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배부를 할 수 없겠네. 자, 그런데 만약에 회계 기간 중에 원가 정보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원가 정보라고 하면 결국은 직접 재료 원가와 노무 원가 그리고 제조 간접 원가에 대한 정보 아니겠어요? 그런데 회계 기간 중에 이러한 원가 정보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직접 재료 원가나 노무 원가는 어차피 직접 바로 집계가 되는 거니까 크게 걱정이 안 되는데, 제조 간접 원가는 배부가 안 되기 때문에 회계 기간 중에는 배부를 할 수 없는데 어떡하지? 결국은 회계 기간 중에 제조 원가 배부를 만약에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조 간접 원가 배부가 지금 아직 다 안 돼서 원가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말하고 말 것이냐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실제 배부율을 가지고 제조 간접 원가를 실제 배부율을 가지고 배부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이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즉, 왜 어떤 문제? 회계 기간 중에 제조 간접 원가 배부를 통해서 원가 정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회계 기간 중에 원가 정보가 필요하다. 즉, 원가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은 직접 재료 원가, 노무 원가뿐만 아니라 제조 간접 원가에 대한 정보까지, 제조 간접 원가 배부에 대한 정보까지 모두 다 한 그 원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자, 입찰 가격을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 입찰 가격을 결정을 해야 된다. 자, 예를 들면 어떤 공공기관이나 뭐 정부, 어떤 공공기관 또는 어떤 회사, 뭐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회사가 자기 회사에 필요한 어떤 부품이 있어. 예를 들어서 부품이 있는데, 자, 이 부품을 납품할 업체를 입찰을 통해서 정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B, C, D 이런 회사들이 이 입찰에 응하는 거예요. 자, 입찰에 응한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응찰한다. 이제 응찰 이런 말을 씁니다. 그죠? 입찰에 응한다. 응찰한다. 응찰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B하고 C하고 D가 A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고 싶은 거야. 한마디로. 부품을 납품하고 싶은 거야. 그러려면 B와 C와 D 사이에 이제 경쟁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B는 예를 들어서 이 부품을 100원에 납품하겠다. C는 부품을 105원에 납품하겠다. D는 부품을 110원에 납품하겠다. 그럼 A의 입장에서는 뭐에서 어떤 품질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면 A의 입장에서는 가장 싸게 납품한다고 한 이 B하고 계약을 하는 게 당연히 이득이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A의 입장이고, 자, B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B가
B가 이 부품을 생산해서 A에다가 100원에 납품을 하려고 하면 그럼 이 100원이라는 이 입찰 가격이라고 하는 거 이걸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B가 생산을 할 때 원가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그죠? 그리고 그 원가에다가 우리 회사의 적정한 이윤을 더 붙여서 100원이라는 입찰 가격을 결정할 거예요. 그러면 이 원가는 뭐다? 이 원가에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뿐만 아니라 제조 간접 원가도 여기 포함이 되어서 그래서 원가 계산을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해서 즉 이윤을 더해서 100원이라는 입찰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입찰 가격을 결정을 회계 기간 중에 입찰 가격을 결정을 해야 될 때 당연히 원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그때 원가 계산을 할 때 제조 간접 원가 배부가 아직 안 돼서 원가 계산을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찰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때 이제 뭐가 필요하겠다? 이런 평준화 원가 계산이 필요하겠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원가로는 배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거하고 이제 비슷한 상황으로 예를 들면 기중에 완료한 작업 또는 기중에 완료한 제품의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기중에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 이때도 당연히 원가를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가격을 결정을 해야 되니까. 자, 세 번째, 기중에 원가를 이용한 성과 평가를 해야 되는 경우. 각 부서의 성과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 각 부서의 성과 평가를 할 때 각 부서에서 매출은 얼마 했느냐 그리고 각 부서에서 원가는 얼마나 발생했느냐 그죠? 각 부서의 매출 수익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부서의 원가 그래서 그걸 빼야 각 부서에서 창출한 이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그러면 이 원가를 이용해서 성과 평가를 해야 되는데 각 부서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이때도 당연히 기중에 하려면 제조 간접 원가 배부가 아직 실제 발생한 걸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또 알고 있는 중간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자, 중간 재무제표, 반기 재무제표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아직 회계 기간이 전체 완료되지 않았을 때 반기라고 하면 2분의 1 시점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반기를 가지고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될 때 그 경우도 결국은 이거 비슷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중에 원가 정보를 결국 알아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들이 기중에 원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의 하나의 예시라고 할 수 있겠다. 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예시라고 할 수 있겠다. 자, 이런 경우가 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지금 6월 달이다. 그러면은 지금 6월 달이면 12월 31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6월 30일까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요 기간만 가지고 제조 간접 원가 얼마 발생했나 그거 집계하고 직접 노무 시간 몇 시간 발생했나 그거 집계해서 그럼 배부율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기중에 잠정적으로 최종적으로는 12월 말에 가야 배부율이 결정될 수 있는데 잠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6월 말까지 6월 말까지 잠정적으로 실제 제조 간접 원가를 잠정적으로 집계를 해서 그거 가지고 배부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할 경우가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자,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별, 분기별, 계절별 등등 제조 간접 원가가 변동이 없이 일정하게 제조 간접 원가가 발생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매월 제조 간접 원가가 언제는 1월 달에는 5만 원, 2월 달에는 10만 원, 3월 달에는 20만 원
매월 또는 분기별, 계절별로 제조간접원가가 많이 발생했다가 적게 발생했다가 많이 발생했다가 적게 발생했다가 이렇게 편차를 보이는 게 아니고 똑같이 10,000원씩, 예를 들어서 10,000원씩 제조간접원가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그냥 기중에 잠정적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집계해서 해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그렇게 흔한 경우가 아니에요. 그죠? 흔한 경우가 아니다. 만약에 월별 또는 분기별, 계절별로 제조간접원가 발생이 차이가 만약에 클 경우에는 제조간접원가 배부 자체가 크게 차이가 나요. 잠정적으로 이렇게 집계해서 배부를 하면 배부 금액에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어떤 상황 문제가 발생하나? 똑같은 제품인데 똑같은 제품의 제조 원가가 회계 기간에 계속 제조 원가가 바뀌는 거예요. 언제 원가 계산을 하는가에 따라서 언제는 제조 원가가 100원이었다가 언제는 200원이었다가 언제는 50원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기중에 동일한 제품의 제조 원가가 회계 기간 중에 계속 달라질 수가 있겠다. 뭐 때문에? 제조 간접 원가 때문에. 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생긴다. 자, 이제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A 회사가 지금 제품 X와 Y를 판매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원가 대상이 뭐다? 제품 X와 Y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6월 말까지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가 얼마였냐면 400만 원이었어요. 6월 말까지예요. 400만 원이었다. 그리고 이 제조 간접 원가는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는데 6월 말까지는 직접 노무 시간이 몇 시간 발생했냐? 2000시간 발생한 거예요. 자,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는 각각 제품 한 개당 3,000원이다. 제품 한 개당 3,000원이다. 자, 첫 번째 제품 X에 지금 X하고 Y 두 개가 있었죠. X와 Y 두 개가 있었는데 일단 Y 놔두고 자, X에 대해서만 보자. 제품 X의 생산량이 몇 개였냐면 1000개고 직접 노무 시간은 800시간, 즉 1000개 만드는데 800시간 걸린 거죠. 자, 결국은 제품 X를 한 개 만드는데 몇 시간 걸린 거다? 0.8시간 걸린 거다. 0.8시간 걸린 거다. 자, 굳이 이제 시간으로 하면 0.8시간인데 분으로 따지면 60분의 0.8이니까 48분이 되겠죠. 자, 0.8시간. 한 개당 0.8시간이었어요. 이 경우에 제품 X의 단위당 제조 원가를 한번 계산해 보자 이 말이에요. 자, 먼저 제조 간접 원가 배부율을 보면 자, 6월까지 제조 간접 원가가 배부율은 제조 간접 원가를 뭘로 나눴다? 배부 기준으로 나눴는데 지금 배부 기준이 뭡니까? 직접 노무 시간이에요. 자, 6월까지는 제조 간접 원가가 지금 400만 원. 그죠? 그리고 직접 노무 시간 몇 시간? 2000시간. 그럼 결국은 시간당 얼마? 시간당 2000원. 이게 제조 간접 원가 배부율이겠네. 언제까지? 지금 이거는 6월까지를 가지고 제조 간접 원가하고 직접 노무 시간을 집계한 거예요. 그랬더니 배부율이 시간당 2,000원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품 X에 배부해보자. 제품 X는 자, 시간당 2,000원씩 배부하는데 제품 X에는 그러면 직접 노무 시간이 몇 시간이더라? 800시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800시간 하면 X에 얼마가 배부된다? 160만 원이 배부되는 겁니다. X에만. 자, 그러면 자, 직접 재료 원가는 얼마냐? 자, 한 개당 3,000원이었는데 1000개니까 300만 원이죠. 그죠? 한 개당 3,000원이었는데 앞에 한 개당 3,000원이었는데 지금 몇 개다? 1000개니까 당연히 300만 원입니다. 그죠? 직접 노무 원가도 300만 원 똑같죠? 자, 제조 간접 원가. 자, 제품 X에 얼마가 배부됐어요? 160만 원이 배부됐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합계가 얼마 나옵니까? 제품 X의 제조 원가는 760만 원이 나와요. 몇 개 생산하는데
1000개를 생산하는데 760만 원의 제조 원가가 나왔다. 그럼 한 개당 제조 원가는 얼마다? 7,600원이 나오겠네요. 자, 1월부터 6월까지를 가지고 단위당 제조 원가를 계산해 보니까 한 개당 7,600원이 나왔습니다. 그죠? 160만 원이었고.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12월 말까지 가면 12월 말까지 아까는 6월 말 기준이었고 12월 말까지 제품 X는 생산량이 몇 개? 5,000개가 됐어요. 5,000개. 자, 연간 제조 관제본가 제조 관제본가가 총 얼마냐면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그리고 연간 직접 노무 시간은 총 몇 시간? 5,000시간이에요. 자, 이럴 때 그럼 이제 12월 말까지 전체 제조 관제본가가 다 집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1년 동안 2천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직접 노무 시간은 5,000시간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집계가 다 끝났어요. 이제 12월 달 되니까. 그걸 가지고 제품 X의 원가를 한번 계산해 보자 이거예요. 자, 6월까지는 아까 어땠냐면 6월까지는 자, 제조 관제본가가 4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직접 노무 시간 2,000시간 했단 말이에요. 이건 6월까지의 자료예요. 자, 이제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이제 12월 달까지 됐습니다. 이제 1년 기간 다 나왔어요. 1년 동안 제조 관제본가가 얼마 발생했냐? 총 얼마? 2천만 원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까지 400만 원인데 전체 1년 동안 2천만 원이라면 요 하반기에 얼마 발생한 거예요? 하반기에만 1,600만 원 제조 관제본가가 발생했다는 거네. 그러면 상반기하고 의 제조 관제본가가 어때요? 굉장히 차이가 크죠. 하반기에 많이 발생했고 상반기에는 제조 관제본가가 지금 적게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직접 노무 시간도 안 봐요. 노무 시간은 6월까지는 2,000시간이었어요. 그런데 12월까지는 5,000시간이에요. 그러면 6월까지는 2,000시간이고 전체 1년 동안 5,000시간이라면 요 6월부터 12월 사이에는 몇 시간 일하는 겁니까? 6월부터 12월까지는 몇 시간이다? 3,000시간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6개월인데 그 6개월 동안 직접 노무 시간은 1,000시간 늘어났고 6개월 똑같은 6개월인데 제조 관제본가는 엄청나게 차이가 크죠. 그죠? 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2천만 원과 5,000시간.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X의 단위당 원가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제조 관제본가 배부율은 자, 이제 제조 관제본가를 배부 기준, 즉 직접 노무 시간으로 나눠 주는데 이제 1년 전체를 봐야 되겠죠? 1년 전체는 얼마? 2천만 원이었어요. 1년 전체 직접 노무 시간은 몇 시간? 5,000시간입니다. 그럼 시간당 얼마 나오냐? 시간은 4,000원 나와요. 자, 아까 우리 1월부터 6월까지의 제조 관제본가와 직접 노무 시간을 가지고 배부율 계산했을 때는 시간당 2,000원이었습니다. 이제 1년 전체를 가지고 배부율 계산해 보니까 배부율이 어떻게 나왔어요? 시간당 4,000원 나왔잖아. 배부율이 일단은 배부율 자체가 지금 2배가 됐습니다. 그죠? 크게 차이가 나요. 배부율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배부율 가지고 제품 X에 한번 배부해 보자. 자, 시간당 4,000원이고 그럼 1년 동안 제품 X 때문에 직접 노무 시간을 몇 시간 썼냐? 라고 봤는데 문제에는 아까 6월 달까지는 800시간이란 말이 있었어요. 그죠? 6월까지는 제품 X 때문에 800시간 직접 노무 시간을 썼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말이 없죠. 그런 말이 없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이 없더라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 아까 6월까지 1,000개 만드는데 800시간을 썼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개 만드는데 몇 시간 걸린다? 한 개 만드는데 0.8시간 걸린다. 하는 게 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X를 지금 몇 개 생산했습니까? 5,000개 생산했네. 그러면 한 개당 0.8시간이라고 보면 한 개당 0.8시간이고 몇 개 만들었다? 5,000개 만들었네. 그죠? 그럼 결국은 직접 노무 시간은 몇 시간이라는 겁니까? 4,000시간이라는 게 되겠네요. 4,000시간이다. 그죠?
제품 X 만드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1년 동안 직접 노무 시간이 총 몇 시간이었습니까? 5,000시간이었는데 X 만드는 데만 직접 노무 시간을 몇 시간 쓴 거예요? 4,000시간을 쓴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제품 X에 배부되는 금액은 얼마 나온다? 1,600만 원이 나오겠습니다. 1,600만 원. 자, 이걸 가지고 자, 똑같이 계산해 보면 자, 직접 재료 원가는 아까 한 개당 3,000원이었죠? 그런데 몇 개? 5,000개. 5,000개니까. 그래서 직접 재료 원가 1,500만 원, 직접 노무 원가도 똑같이 1,500만 원. 자, 제조 간접 원가. 이제 X에 얼마가 배부됐다? 1,600만 원이 배부되죠. 그러면 전체 제조 원가 합계, 제품 X의 제조 원가 합계는 얼마 나온다? 4,6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몇 개를 만들었어요? 5,000개를 생산을 했기 때문에 나누기 5,000개 하게 되면 결국은 한 개당 제조 원가가 얼마가 나온다? 9,200원이 나와요. 자, 9,200원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 6월 달까지의 자료만 가지고 계산한 거하고 자, 한 개당 제조 원가가 차이가 났다 이겁니다. 차이가 난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자 이거예요. 제품 X의 단위당 원가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 X의 단위당 원가에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뭐냐? 자, 1월부터 6월까지를 보면 직접 재료 원가 한 개당 3,000원이에요. 1월부터 12월까지를 해도 한 개당 3,000원이에요. 직접 노무 원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다를 바 없습니다. 그죠? 똑같아요. 근데 제조 간접 원가는 자, 1월부터 6월까지의 제조 간접 원가를 가지고 한 개당 제조 간접 원가가 얼마냐? 계산해 보면 1,600원입니다. 1,600원. 1,600원이에요. 자, 근데 1월부터 12월까지의 제조 간접 원가 아까 1,600만 원이었죠? 전체 1,600만 원인데 총 몇 개였습니까? 나누기 5,000개. 해보면 제조 간접 원가가 한 개당 얼마 나온다? 3,200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결국은 자, 그래서 합계가 제조 원가 합계가 1월부터 6월까지를 가지고 한 개당 제조 원가가 얼마 나왔냐? 아까 7,600원이 나왔고 1월부터 12월까지는 9,200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똑같아요. 그런데 제조 간접 원가는 6월까지에 가지고 배부했더니 1,600원이었는데 1월부터 12월 1년치 전체를 가지고 배부를 했더니 3,200원이 배부되는 거예요. 자,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크죠. 엄청나게 차이가 크죠. 차이가 큽니다. 자, 결국은 이 제조 간접 원가 배부의 차이 때문에 제품 한 개당 제조 원가가 어때요? 크게 차이가 나게 됐다. 이겁니다. 자, 이게 됩니까?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1년치가 전체가 다 집계가 다 끝난 거예요. 그죠? 1년치 집계가 다 끝난 거 가지고 배부를 하면 제품 한 개당 3,200원씩 배부가 되는 건데 그냥 1월부터 6월까지의 제조 간접 원가하고 직접 노무 시간을 가지고 배부를 하면 한 개당 1,600원밖에 배부가 안 되는 거예요. 제조 간접 원가 배부에 크게 차이가 나죠. 이것 때문에 제품 X의 제조 원가가 단위당 제조 원가가 크게 차이가 나게 된다 이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1월부터 6월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1월부터 6월까지를 가지고 그냥 잠정적으로 그냥 집계해서 배부를 하면 어떻게 돼요? 배부가 매우 부정확해지더라 하는 겁니다. 매우 부정확해지더라. 자, 그래서 자, 기말 제조 간접 원가 집계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자, 그런 문제점이 있었죠. 완료되기 전까지는 자, 이게 나옵니다. 과거 3년 동안의 평균 제조 간접 원가하고 직접 노무 시간을 이용해서 배부하기로 하였다. 그냥 1월부터 6월까지의 1월부터 6월까지 실제로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가 아니고
제조간접원가가 아니고 이제 과거 한 3년에서 한 5년 동안 제조간접원가하고 직접 노무 시간 자료를 다 모으는 거예요. 자, 그걸 가지고 그러면 그거 다 더해서 나누기 3 또는 나누기 5 뭘 구할 수 있습니까? 자, 1년 동안에 평균적으로 제조간접원가가 얼마가 발생하는구나. 직접 노무 시간이 1년 동안 몇 시간 발생하는구나 하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과거 지금 현재가 여기 있으면 과거 한 3년에서 한 5년 사이의 자료를 가지고 제조간접원가하고 직접 노무 시간 자료를 다 모아서 나누기 3 또는 나누기 5 하면 결국은 평균치를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제조간접원가의 평균치, 직접 노무 시간의 평균치를 구할 수 있겠죠. 평균적으로 이 정도 발생하는구나 하고 계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앞으로 발생할 미래에 평균적으로 이 정도 발생했으니 미래에도 평균적으로 이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겠네. 그죠? 예상할 수가 있겠네. 과거에 3년에서 5년 정도의 3년에서 5년 정도의 평균치를 구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면 앞으로 미래에도 평균적으로 이 정도 발생할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게 100%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죠? 자,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배부를 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배부하기로 했다. 다음을 이용해서 1월부터 6월에 제품 X 제조간접원가 배부액과 제품 X의 단위당 제조원가를 한번 구해보자 이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과거 3년 동안 제조간접원가를 가지고 다 더해서 나누기 3 해보니까 평균 제조간접원가가 연간 얼마 발생하는 걸로 나오냐? 평균적으로 2,100만 원 발생하는 걸로 나오더라. 과거 3년치를 보니까 1년간 2,100만 원 정도 제조간접원가가 발생하더라 이거예요. 더 많을 때도 있고 더 적을 때도 있죠. 평균치가 이렇더라 이겁니다. 과거 3년 동안에 직접 노무 시간을 보니까 평균치가 연간 4,500시간 정도 나오더라 이거예요. 1년 동안.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죠. 평균치가 이렇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미래에도 제조간접원가는 1년 동안 한 2,100만 원, 직접 노무 시간은 4,500시간 정도 평균적으로 발생할 수 있겠다 하고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예상, 이걸 가지고, 이거는 과거의 평균치이기도 하지만, 과거를 가지고 평균치를 구하는 거기도 하지만, 이 평균치를 가지고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미래를 예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미래를 예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을 이제 이렇게 구합니다. 자, 제조간접원가를 배부 기준으로 나오는데, 자, 앞으로 제조간접원가 이 정도 발생하겠네? 라고 예정 제조간접원가를, 자, 앞으로 직접 노무 시간이 이 정도 발생하겠네? 라고 예정 배부 기준으로 나누어서, 그러면은 이 배부율은 이제 뭐가 되겠어요? 실제 배부율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배부율은 이제 예정 배부율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앞에서 구한 평균치가 얼마였냐면 2,1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직접 노무 시간이 4,500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시간당 얼마? 시간당 4,667원이 나와요. 배부율이. 아까 우리 1년 동안의 배부율 보면 시간당 얼마였습니까? 시간당 4,000원이었잖아요. 그죠? 4,000원이었잖아요. 자,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나온다 이겁니다. 비슷하게 나온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제품 X에는 이제 얼마를 배부할 거냐? X에는 자, 지금 1월부터 6월까지예요. 1월부터 6월까지 배부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4,667원을 가지고 배부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이게 바로 예정 배부율이라는 거 가지고 배부한다. 그런데 시간당 4,667원씩 배부하는데 1월부터 6월까지 직접 노무 시간은 몇 시간 발생했어요? 자, 800시간 발생했잖아요. 그죠? 800시간. 자, 이 800시간은 1월부터 6월까지 실제로 발생한 직접 노무 시간이죠.
실제로 발생한 직접 노무 시간이에요. 그죠? 결국은 배부율을 먼저 계산을 해놓고 그 다음에 직접 노무 시간이 이렇게 실제로 발생하면 거기에다가 이 배부율을 곱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x에는 얼마가 배부된다? 373만 3,660원 이렇게 배부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자, 직접 재료원가는 300, 노무원가 300은 그대로인데 자, 제조간접원가는 이제 얼마가 배부되는 거냐? 373만 3,600원이 배부된다 라고 보면 자, 합계가 자, 이렇게 나오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단위당 원가를 구하면 자, 지금은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예요. 1월부터 6월까지는 1000개를 생산했죠. 그래서 9,734원이 나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자료를 가지고 한 개당 원가를 계산하면 9,734원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1월부터 12월까지 실제 원가를 가지고 한 개당 원가를 계산했을 때는 9,200원 나왔죠. 9,734원이니까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비슷한 걸로 나온다 이거예요. 자,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제 원가를 가지고 계산했을 때는 아까 얼마 나왔습니까? 7,600원이 나왔잖아요. 자, 7,600원에 비해서는 이게 높게 나오지만 어쨌든 1년치 9,200원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제 원가 계산을 하지 말고 예정 배부를 해서 이걸로 하면 결국은 실제 1년치 원가하고 비슷하게 나오게 되겠네. 크게 차이는 없겠네. 차이가 좀 있긴 있어도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예정 배부 그리고 평준화의 효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배부율은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예정 배부율 앞에서 봤는데 자, 배부율은 제조간접원가를 배부 기준으로 나눠준 건데 자, 이 제조간접원가를 예정 제조간접원가로 한다면 그리고 분모의 배부 기준도 예정 배부 기준으로 한다면 그걸 우리가 예정 배부율이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이 예정 배부율 가지고 배부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과거 이 예정 배부를 계산할 때는 과거 3년에서 5년 동안의 어떤 평균치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다. 이때 제조간접원가를 우리가 예정 제조간접원가 이렇게 부르는데 제조간접원가 예산 이렇게도 많이 부릅니다. 예산. 주로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계획을 말하는 건데 그 미래의 계획을 세울 때 그냥 막무가내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과거에 이 정도 제조간접원가가 발생했으니 앞으로도 제조간접원가가 이 정도 발생할 것이다 라고 자, 계획을 세운다. 그걸 이제 우리가 제조간접원가 예산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예정 제조간접원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제조간접원가 예산 이렇게 표현을 한 그런 교재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예정 배부율은 그럼 언제 계산한다는 건가? 전기 말 또는 단기 초에 예정 배부율을 미리 계산을 해놔요. 과거의 평균치를 가지고 이 과거의 평균치를 가지고 전기 말이나 또는 단기 초에 이 예정 배부율을 미리 계산을 해 놓는다 이 말이에요. 예정 배부율을 미리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단기 중에 배부를 해야 될 때 그때 이 예정 배부율을 적용한다 이겁니다. 적용한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단기 말이 되면 실제 제조 간접원가하고 딱 맞을까? 딱 맞지 않겠죠, 당연히. 딱 맞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예상을 잘한다고 해도 100% 정확하게 예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기 말에 가서 실제 제조 간접원가가 이제 다 집계가 다 끝났을 때 그때 똑같을까? 당연히 똑같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예상한 거하고 그걸 가지고
예정 배부율을 계산해서 배부한 거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생기겠죠. 그죠? 당연히 차이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회계 기간 중에는 뭘 계산한다? 예정 배부율을 계산한다. 어떻게? 자, 예정 제조 관제원가를 예정 배부 기준으로 나눠서. 회계 기간 말에는 이제 모든 게 다 집계가 다 끝났잖아요. 그죠? 그럼 실제 제조 관제원가 집계가 다 끝나겠죠? 그리고 실제 배부 기준, 직접 노무 시간이라면 직접 노무 시간도 집계가 다 끝나겠죠? 그러면 뭘 계산할 수 있어요? 실제 배부율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예정 배부율과 실제 배부율은 다르다 이거예요. 앞에서 봤죠? 우리 예시에서도 봤습니다. 앞에서도 실제 배부율은 1년치 다 했을 때 실제 배부율하고 1년 그 회계 기간 중에 적용하는 예정 배부율하고는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당연히 차이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정 배부된 금액하고 나중에 1년 다 끝났을 때 회계 기간 말에 실제 배부할 금액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럼 차이가 발생하면 차이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차이를 그냥 놔둬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죠. 자, 기말에는 결국은 실제 배부액에 맞게 조정을 해주어야 한다 이겁니다. 왜? 아무리 내가 예상을 잘했어도 어쨌든 이거는 딱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쨌든 내가 확률적으로 높은 확률로 계산을 하긴 했어도 기말에 실제로 가보면 실제치하고는 조금 다를 거다 이거예요. 그럼 또 좀 다른 그 차이를 어떻게 해야 된다? 실제치에 맞게 바꿔줘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조정을 해준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평준화 원가 계산에서는 결국 뭐가 핵심이냐면 기말에 실제 배부액이 이제 확정이 됐을 때 그때 예정 배부된 거하고 실제 배부될 금액하고는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조정을 해주는 것이 결국은 평준화 원가 계산, 정상 원가 계산의 핵심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평준화 원가 계산, 정상 원가 계산의 키 포인트는 자, 1단계로 회계 기간 중에는 예정 배부율을 계산한다 이거예요. 예정 배부율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2단계에는 회계 기간 중에는 이 예정 배부율을 이용해서 예정 배부를 하는 겁니다. 예정 배부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3단계에는 자, 이제 회계 기간 말이 되면 이제 모든 게 다 집계가 다 끝나겠죠. 그러면은 실제 배부율도 이제 계산이 되고 실제 배부 금액도 다 계산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예정 배부된 거하고 실제 배부된 금액하고는 다를 것이다 이겁니다. 다를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냐? 예정 배부액과 실제 배부액의 차이 금액이 얼마냐? 차이 금액을 계산하고 나서 얼마만큼 차이가 났느냐? 차이 금액을 계산하고 나서 그 차이 금액을 어떻게 해요? 조정을 해줘야 된다. 그럼 조정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조정한다는 거냐? 실제 배부액에 맞추어 주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평준화 정상 원가 계산의 키 포인트입니다. 자, 이상 평준화 정상 원가 계산의 전체적인 흐름,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